안녕하세요. 더해샘한방병원 남여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암과 환자의 치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립선 암의 원인을 알아보면요. 대부분의 사실 암이 그렇듯이 전립선 암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립선 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몇 가지 인자로 이제 고령, 나이가 많다든지 또 아프리카계 미국인 혈통, 가족력, 생활 양식 요인 등이 있습니다. 생활 양식 요인이라 함은 비만이라든가 고지방 위주의 식사, 특히 동물 지방이 많은 식사 등이 있습니다. 전립선 암의 증상으로는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요도를 둘러싸듯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립선 암이 발생했을 때 증식에 의해서 요도가 압박되면서 당연히 소변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배뇨곤란이라든가 또 소변의 횟수가 잦아진다든지 배뇨 이후에도 소변이 남는 듯한 잔뇨감, 또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화장실에 막 가고 싶다고 느꼈는데 막상 화장실에 갈 때까지 소변을 참지 못해서 유의절박과 같은 증상, 또 하복부 불쾌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이 사이즈가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배뇨곤란이 악화돼서 소변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혈뇨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암이 방광으로 또 전이가 되면 방광 자극 증상이 심해져서 요실금 상태가 되기도 하고, 요관이 막히게 되면 여러 가지 신장에도 무리가 발생해서 수신증 또는 등 부위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전립선 암이 진행되면 림프절이나 뼈로 잘 전이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림프절로 전이한 경우에는 그 부위에서 붓는다든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뼈로 전이한 경우에도 당연히 통증이나 골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뼈로 전이가 일어나기 쉬운 부위는 골반뼈, 또 요추라든가 흉추뼈인데 환자의 케이스도 전립선 암이 골반과 척추뼈로 전이된 케이스입니다. 뼈 전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빈혈이라든가 또 그 혈액 중에서 지혈을 담당하는 성분이 부족해지면서 소화관의 출혈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전립선 암의 일반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립선 암의 치료법에는 호르몬 치료, 또 수술적인 방법이 있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 치료 등의 네 종류가 있는데요. 호르몬 치료는 전립선 암의 대표적인 치료로 가장 유효하고 기본이 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수술로서 암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사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항암 화학 치료는 호르몬 치료가 유효하지 않거나 또 호르몬 치료 효과가 없을 때 실시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전립선암 환자 치료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은 만 71세 되신 남성분으로 2022년 4월 27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 판막증 수술을 받으시려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제 걷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심장 판막증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허리와 관련돼 있는 뭐 척추 협착증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하다가 사실 암이 발견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견 당시에 이미 이제 전립선암 4기로 진단을 받으셨고, 전립선의 암 조직이 뼈와 특히 이제 흉추, 또 요추뼈 그리고 골반에까지 이제 전이가 되셔서 그 부위에 이제 신경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제 하지 쪽으로 무력감, 보행 장애가 생겨서 걷지 못하시고, 당시에 무릎을 이제 구부린다든지 뭐 발목을 구부렸다 폈다 한다든지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을 앉은 휠체어에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실 수 있는 정도. 다만 이제 보행을 직접 하지는 않았고 그 수술한 병원에서도 당장 걷는다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행과 관련되어 있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나머지 컨디션들, 식사, 뭐 수면, 대소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네, 그렇게 오셨고, 다만 이제 수술 이후에 소변줄을 착용한 상태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사진은 친구 치료실에서 6월 10일 날 이제 치료받기 전에 후궁절제술 하신 그 부위를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척추 쪽으로 암이 이제 전이가 되셔서 또 척수를 이제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궁절제술 수술 이후에는 하지 쪽으로 감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러한 상태로 이제 오신 상황입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치료를 하면 할수록, 또 재활 치료를 하면 할수록 저한테 체중을 이제 기대는 힘이나 또 불안해하는 그런 이제 정도가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셨고요. 이번 치료를 하시면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혈액 검사 결과에서 혈전과 관련되어 있는 디다이머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꽤 많이 높게 나오셨고요. 2.5 정도로. 그다음에 백혈구 수치, 헤모글로빈, 또 림포사이트, 혈소판 이런 수치들이 전반적으로 정상 수치보다 굉장히 낮은 상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료 내용 중에 미네랄 약침을 이용을 해서 신경이라든가 나머지 이제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들이 빨리 재생될 수 있게끔 치료를 했고, 또 한 가지 병행하셨던 거는 우리 운모라고 해서 항암 또 항종양 효과가 있는 광물성 한약제를 이용을 해서 암과 관련되어 있는 치료를 병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에 대한 이제 검사 수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암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검사 방법이 있는데, 5월 2일 날 검사한 결과에서 PSA가 83.90으로 정상 범위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죠. 당연히 이제 암으로 진단을 받은 거고, 5월 18일 날 36.40, 이제 방사선 치료 이후에 아마 이제 그 수치가 이만큼 이제 떨어지셨지만 어쨌든 정상 범위보다는 많이 높게 나오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환자분의 그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를 다시 한번 시행을 하였는데 6월 24일 날 검사한 결과가 1.15로 정상 범위로 이제 들어가신 거죠. 6월 27일에는 소변줄도 제거를 하시고 6월 28일 날 영상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팔에 기대서 걸으시는 그 정도는 더 진전이 돼서 이제 지팡이 짚고 보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영상은 이제 마지막 퇴원하시기 전에 이제 지팡이도 없이 이렇게 이제 보행이 가능해진 상태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전립선암 4기라고 했을 때 어떤 암이든지 병기가 진행이 될수록 당연히 치료라든가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환자분의 치료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고, 또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치료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전립선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